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습니다. 다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가족들 모이면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청문회 거치고 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이 되고 이 과정을 보면서 좀 평가 그리고 결심 이런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추석 때 가족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좀 얘기 또 생산적인 얘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문회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에 크게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정치 오물들, 그 다음에 검찰 적폐들, 그리고 기레기들, 심각성, 이것을 많이 느끼셨죠. 광고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진보 언론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주권방송과 같은 진보 언론, 민족 언론, 통일 언론 확실히 한번 키워 봅시다. 그래서 아래에 그 자막에 나갈 텐데요. 적극적인 후원 부탁합니다. 자발적 구독료 혹은 기레기 청소 비용으로 생각하시고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유한국당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리고 청문회 전후에 보여지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제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단상이겠네요. 자, 자유한국당은 우리 국민들하고 뿌리가 다릅니다. 그들의 뿌리는 친일, 친미, 4대 내국이죠. 그것이 그들의 DNA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민족과 국민보다 자신과 자신들의 세력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99%대 1%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그 1% 중에서도 1%에 해당하는 그런 계급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뿌리가 다릅니다. 세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들 목적이 다릅니다.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목적이 다르다. 그들의 정치 목적은 오로지 자신들의 계급, 부와 권력의 세습과 강화, 이것이 그들의 가장 첫 번째 관심사고 이것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정치하는 목적은 미국이 지배하는 이 분단된 대한민국, 이 상황, 온갖 외세가 다 농락할 수 있는 이 한국 사회, 분단된 한국 사회, 민족이 분열되고 남북이 대립하는 전쟁기가 상존하는 이 대한민국 자체가 그들에게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서식 환경이라고 보는 거죠.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정치 활동하는 목적이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민주적인 것, 모든 평등한 것, 모든 자주적인 것, 모든 평화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런 상태, 민주적인 것, 자주적인 것, 평화적인 상태가 없는 상태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서식 환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이 분단 체제,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 활동의 목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죽어야 민중이 사는 거죠. 자, 최근에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들이 주로 내세웠던 게 뭡니까? 불공정, 불정의한 후보를 얘기하면서 청년들의 아픔을 마치 자기들이 대변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온갖 간문이설, 궤변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왜곡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논리를 동원하더라도 절대 그들은 청년들의 아픔을 대변할 수도 없고 대변할 생각도 없고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과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존재죠. 99%대 1% 사회, 99%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1%를 박멸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것인가? 청문회가 끝나고 임명이 된 이후에도 조국 장관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최종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몰락이죠. 정권의 붕괴입니다.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대선에서 다시 권력을 되찾아오겠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조국 장관이 만시창이 될 때까지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도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입장과 견해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개혁 진영 내에서도 진보 진영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 대립적이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현상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아서 이 싸움의 본질은 촛불과 반촛불이다. 평화와 반평화다. 자주와 예속이다. 친일과 반일이다. 이런 기준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싸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하는 주장, 논리 1%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주장, 이번에 마치 청년을 대변한 듯이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고 한 듯이 했던 그들의 논리, 언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1%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협치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무자비해야 됩니다. 이들의 박멸, 정계 퇴치로 해서 무자비하게 싸워야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내년 총선, 뭐 대선을 거치겠죠. 정치적으로는 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투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총선에 출마할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민주 파괴를 시키고 친일 행각을 노골적으로 벌이는 이 토착 외부 세력들이 감히 한국의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습니까? 출마 전에 철저한 심판을 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총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정계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뿌리를 걷어내는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1%의 기대 버리고 그들과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됐든 안 됐든 이미 싸움은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정계해서 퇴출시키는 싸움을 본격적으로 벌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에 선거구가 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우리 유권자분들이 자기 몫을 다 하자. 그래 이번 총선은 뭐 한일적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토착외고를 박멸하는 그런 선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기 지역은 자기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지역의 유권자들이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지역을 완전한 반일의 선거구로, 반일의 지역구로, 민족 지역구로, 민족 선거구로 만드는 투쟁을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만들면서 토착 외국 박멸을 위한 유권자들의 연대 활동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